자, 이번 시간 자본시장법 6번째 시간이죠, 벌써. 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증권신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증권신고서는 꼭 시험에 나오는 파트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증권신고서라는 것은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을 투자자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로 많이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상품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리려면 어때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금융당국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증권신고서라는 거고요. 그 증권신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게 뭐가 되느냐, 투자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라는 게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이고 투자설명서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그럼 한 권의 책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다 보시면서 투자는 안 하는데 어쨌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실은 같은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모집과 매출이 있어요. 모집과 매출을 합쳐서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의 반대말은 뭐죠? 사모죠? 사모가 사모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모집하였다는 거고요. 공모라는 건 뭐야? 공적으로 모집하였다는 거니까, 공적으로 모집하였다는 건 투자자가 좀 많은 거고, 사적으로 끼리끼리 투자자 모아서 하는 게 사모죠. 그럼 법에서 말할 때 공모와 사모의 구분은 50인이 되겠습니다. 즉 50인 미만, 즉 49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모가 되는 거고요. 그 이상 투자될 수 있는 것들은 공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이라는 건 뭐냐? 최초. 매출은 뭐냐? 이미 발행된 걸 또 파는 거. 이거를 이제 모집매 매출이라고 그러고요. 그 합쳐서 공모. 그러면 50인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모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 50인 산정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즉 50인이냐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걸 따질 때 제외되는 사람은 뭐냐? 충분히 자기가 투자 위험을 알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문 투자자.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뭐 회계법인 뭐 이제 기본서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조금 더 체크해 주세요. 우리 사주 조합원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 주식까지 갖고 있는, 그렇죠? 우리 투자 조합의 조합원인 거니까 그 회사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 보고 보호해야 되는 50인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50인 산정에 제외되는 사람 중에 우리 사주 조합원도 들어가는구나. 요거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간주 모집이라고 있어요. 세법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간주와 추정은 틀린 개념이에요.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반론이 있으면 빼주는 거고요. 간주라는 건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지금은 50인 이하가 투자가 되지만 50인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예요? 간주 모집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모의 절차를 따르라는 거야. 즉 공모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제를 따르라는 거지. 사모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적겠죠. 투자자가 소수니까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래서 공모의 그 절차를 따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한 장만 찍어. 지금 보니까 투자자가 한 명이네. 자, 근데 이 100억짜리 한 장을 1억짜리 100장으로 쪼갤 수 있다라면 50인 이상으로 얼마든지 투자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예요? 간주 모집으로 보고 공모 절차를 따르라는 거야.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액 공모 제도라는 게 있죠. 소액 공모라는 건 뭐냐? 야, 공모 좋은데 이것도 규제와 절차를 지켜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소액 10억 미만인데 이것까지 다 이런 이 투자 설명서, 증권신고서 한 권의 책이거든요. 읽어보시면 참 도움되는데 다들 안 보시더라고. 자, 어쨌든 소액 공모는 뭐냐?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말자. 면제해주자라는 뜻이고요. 이제 보시면 주식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 9천만 원을 증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9억 9천이지? 하려면 10억을 하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10억이 안 되면 어때요? 소액 공모로 해서 증권신고서가 없어도 되니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억 9천을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액 공모 제도를 활용한 거죠. 좀 자금이 급한 경우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적용 면제 증권들, 예를 들어서 국채나 지방채, 자,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수익률과 기간, 만기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이게 누가 발행했고 어떻게 됐을 거고 이건 몰라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게 전자당기사채 3개월 이내. 그렇죠? 전자 C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P를 전자방식, 즉 실물이 아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고 실물로 유통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런 3개월 CP는 아무나 발행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한 회사만 발행하니까 3개월 이내에 전자당기사채도 만기도 짧고 하니까 증권신고서 면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을 찍거나 이럴 때 보면 도와주는 자문하는 증권사가 있죠.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해당 회사. 그렇죠. 채권을 찍는다 그러면 채권을 찍는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가 발행인이 신고 의무고요. 도와주는 게 증권사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보시죠. 다음은 효력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오케이 사인이 났으니까 이제 팔아도 돼요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하셔야 될 게 효력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주식을 효력 발생, 즉 증자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보증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수한 신고서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일괄 신고서가 있는데요. 개방형 펀드죠. 그리고 펀드라는 게 개방형 펀드라는 것은 투자자가 언제든지 이렇게 구매하거나 환매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익 증권을 찍을 때마다 이 증권 신고서를 만들어서 발행해야 된다면 신고해야 된다면 이 일에 치여서 볼일을 못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한다는 거죠. 같은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개방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정신고서. 자, 정정신고서는 수리되는 날 증권신고서를 수리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기본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효력 발생이 되는데, 자, 15일인데요. 중간쯤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있네. 정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금융위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딱 하는데 15일 직전에 딱 제출하게 되면 어때요? 기간을 딱 채워서 15일이 되면 효력 발생이 되는 거니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정신고서를 해오세요라고 했으면 정정신고서를 낸 날로부터 15일을 따지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